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다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수 위원님. 일자리 경제과 소화전 이게 지금 통복시장입니까? 네, 소화전 총 5개 시장에 22개 설치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네,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이제 불을 났을 때 당시에 꼭 필요한 지역을 도면을 그려서 그 토지주 가게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통복시장에는 몇 개요? 예? 송복? 통복? 통복은 8개, 서정 4개, 송복 2개, 중앙 3개, 그렇게 해서 22개예요. 중앙 3개?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소화전도 소화전이지만 통복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 같은 게 옛날 해갖고 굉장히 얼키설키돼 있었잖아요. 그게 또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이제 겉만 깨끗하지. 그래서 그 전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선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계량기를 중심으로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집주인이 해야 되고 그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는 이제 한전에서 정리해야 되고. 아니 잠깐만 그 보충 좀 할게. 그게 대부분이 정지줄이 아니고요. 예, 통신설 케이블선 다 이겁니다. 이거 예. KT, SK, LG 얘네들을 이 사람 회사들을 잡아다가 그거 쳐넣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 해야지.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통신 회사하고. 전체적으로 통신 솔로 전기솔로 빼고 나머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예, 유선방송 그거 관련 회사에서 해야지. 그냥 놔뒀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네. 이게 예전에 했던 거랑 또 주인이 바뀌면 또 KT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석은 계속 나고 있는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서 거미줄 같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예, 우리가 관련 회사를 부르던지 아니면 협조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하라고 그러면은 해야지. 지중합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려고. 그 시장뿐만 아니라 도로변도 그냥 흙길 가도 막 주렁주렁 내가 근데 이렇게 이제 쳐져서 난리더라고. 이건 도시인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어차피 이게 지중해를 다 해야 되지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거기도 큰 문제더라고요. 일단 한번 다 노후된 건물에 그냥 이렇게 되니까. 관련해서 불러가지고 근데 전기하고 전선도 자꾸 화재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런 또 매뉴얼은 또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좀 지중화를 좀 검토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정 사업을 이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비비로 해갖고도 한 20몇 개 지금 계획하고 29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대형 관정이라고 그러면 딱 그냥 그 사업비가 5천만 원씩이에요. 예전에도 5천만 원이고 관정 사업이 한 4, 5년 전에도 했을 때도 5천만 원이었었고 지금도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본의원이 주변에 대형 관정이라고 일반인들이 파면요 최소 600에서 최대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거는 대형 관정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대형 관정이라는 것은 100m 이상 관정 안반을 뚫는 게 대형 관정이요. 대형 관정도 이제 그 규격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있는데 지금 이거 생각하는 농민들은요 5천만 원이라면요 놀라셔요. 그러면 안 하신다는 분도 있어. 그런 거 5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5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대형 관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파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지하수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럼 일반인들이 대형 관정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아니 대형 관정 규격이 그 200mm 규격으로 아니 그래서 관에서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일반인지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5천만 원 설계비 전기 이렇게 다 해갖고 5천만 원이나 그래요. 설계 내역서를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이거야. 그리고요 그 농지 같은 한 10,000평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어 대형 관정으로. 근데 거기다 5천만 원 투입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 500도 안 돼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저 선배님 하신 말씀 무슨 소리냐면은요. 우리 이제 바깥에서도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저 담당분께서도 속된 말로 800만 원만 주면은 물 나올 때까지 파죠. 저 200ml짜리. 이유 불문하고 뭐 설계고 다 필요 없이 800만 원에 물 나올 때까지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옆에 거 물 나올 때까지 파주는데 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근데 그거를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면은 물론 좋아요. 우리 정부 풍dem주의에서 계산해보다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과다한 거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리고 개발 수량이 그 이제 대형 관종 그 파갖고 하루에 150톤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의심스럽고요. 아니 지금 일반에서 관정을 파면요 기본 그 정도 나와요. 지금은 그 정도 뭐 하루에 뭐 30톤은 한 150만 원, 200만 원만 주면 파줍니다. 그거는 안반을 안 뜯는 거야. 진이면 웬만 같은 게 건수는 지금도 나와요. 근데 이게 가뭄이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안반을 뚫지 않으면은 이제 물이 안 나와. 건수가 마르면은. 어쨌든 일반인들도 그 정도 수량 안 나오면은 저기 푸다가 안 나오면은 다시 파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방법을 바꿔야지. 관에서 한다고 해갖고 당연히 파주면 좋겠죠. 아니 근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관정을 판다 그러면은 주변이 넓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운다리 되게 작은 데다가 5천만 원을 투입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아니 거기서 나와서 다 수확해갖고 인건비 빼고 다 빼면은 순수익이 했을 때 볼 땐 제가 한 1,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런 데다 5천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갖다 돈으로 10년, 20년 동안 나눠주는 게 낫지. 근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대형 관정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 관정은 그 판례면 일단 그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영향 평가를 그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럼 일반인들이 하는 건 다 불법입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저도 그거에 의아스러워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고 여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부서하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면 뭐 700이나 한 1,000만 원이면은 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형 공법 여기서 파는 거는 이제 영향평가고 업체가 입찰을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업체가 아니고 그 자격이 있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그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제도가 좀, 아니 관에서 한다 그래갖고 그건 너무 과다하게 하는 예, 그거 저도 이제 의구심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삼상 전기 들어오고 파보셨다며. 저도 뭐 지금 파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2공이나 팠는데 아니 그거 얼마 줬어? 720 주고 지금 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 시공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소스 넣고, 저희는 안 넣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공법이 좀 삼상 전기 들어오고 소스 넣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 업체하고 뭐 이제 그러한 아니, 비용들이 그런 거를 좀 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나면 개선을 해서 29개 팔 거 본연이 생각하면 100개는 팝니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그게 얘기했었습니다. 대형 관정이 주변에 하천이 있고 있으면은 거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안반 안 뜯어도 물이 잘 나와요. 근데도 대형 관정이라는 건 무조건 안반을 뚫는 거야. 그럼 뭔가 이거 개선을 해야지. 이게 이제 물량에 대한 시험도 물 나오는 것도 수량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 적에는 몇 톤이야 그러면 그냥 한 개, 두 개 팔 때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우리가 29개씩이나 하면은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14억 5천이. 14억 5천입니다. 이거 개인이 판다 그러면요 4억 5천 10억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대형 관정이 그건 아니고 일반. 아니 그럼 대형 관정 아니 국장님도 파셨다죠. 그거 그냥 일반 소금 판 거요? 안반 뭐 120m, 200m 내려가는데요. 아니 안반 파면은 대공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의원님 제가 그 세부적인 거 여기서 진행됐던 사항을 설명한 거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세부적인 걸 한번 아니 그거 저한테 드리게. 자료 받아봤는데 저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게 정부 돈이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대형관정 공사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기 서면에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자료를 아니, 해서 그거는 뭐 품셈 다 맞춰왔기 때문에 뭐 설계비가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도 그걸 보고서 아니 남들은 공사비 갖고 설계만 하는 거요. 먼저 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뭐 그럼 지금 이 사업이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것도 다 저희가 예산이 저기 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좀 쪼개갖고 해갖고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 지역업체들? 이제 5천만 진짜 아예 그러면은 뭐 농협이나 창단자 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다 거기서는 그냥 광급공사식으로 안 하니까 내려보내 각 동네별로 나눠가지고서 회의해가지고서 지금 송탄동에서 지송탄동 관내 세 군데 거기는 몇백만 원 갖고 해 지금 몇백만 원 몇번 가지고서 파는 거예요 그냥. 소형관정 250이면 파니까요. 아, 지금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 농협에서 지금 저기 하는 거는 200~300만 원씩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저 설계 쓰다 때문에 그다 절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해서 그런 게 걸린다 그러면은 아니 그 기관들이 그건 해주던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관계는 저 보충일이 좀 잠깐만. 예. 이게 어떤 품셈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고 패트가 내려오나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해서 그 파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영양평가, 뭐 삼상전기, 뭐 들어가는 거 써서 놓고 뭐, 뭐 들어가는 예. 거는 깊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단상으로 안 되니까 300 예. 집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했을 때 어떤 포맷이 내려와요? 이렇게 하라? 상관없잖아요. 관정비에서 내려오겠죠.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도에서도 이제 그 대형관정 개발할 적에 항공사 한 5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5천유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일상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막말로 동료위원 말대로 네. 공적인 돈이지만은 공적인 돈이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줘가지고 관정을 더 많이 팠다고 해서 도에서 징계를 먹나요? 이게 이제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법적 검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 형식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파면 얼마 줄게 파 그러면 이제 뭐 얼마야 뭐 720이야 그럼 720좀 파면 그거 가지고 완료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란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지어서 하면은 그 계란이 전부 다르더라고. 왜냐면 전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근데 누가 보더라도요. 대형관정 그 규격이요. 그 개발 규격이 이제 그 200mm로 된 그 규격이고 심도는 이제 100mm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일 팠을 때 일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이 나와야 이제 저희가 그 성공한 것으로 보고 또 준공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일일 150톤 나왔다가 한 달 뒤에 10톤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준공 검사 나가서 이제 150톤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대장님 일반 개인이 파도요 계속 나와요. 24시간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야만이 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저희 왜 급하게 지금 한 해 대책 시작되는데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규정이 없게 하니까 도의한테 얘기했었어요. 부지사님 내려오실 적에 이거 지금 긴급 대책 내려가는데 뭐 진행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도 이제 우리 예비비 하는 거 언제쯤 돼요? 해무는? 29개는? 지금 이제 공사 발주 해갖고요.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한달 넘으면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해줘야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부지사 왔을 때도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뭔가 방법을 좀 개선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거 뭐 설계해갖고 한다 그러면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다 8월 넘습니다. 8월 달에는 이삭 펴요. 그 수의계약 조건도 재난지역 선포가 돼야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규정이. 아니 수익이야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어차피 급하게 못 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들도 이게 예산 내려온 거 성립준 예산이지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만났던 몇 분은요 이거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랬더니요
부수기 5천만 원이나 800만 원이면 했는데 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다 해도 500만 원인데 거기서 인건비 빼고 뭐 이렇게 뭐 비료, 농약비 다 빼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게 1, 200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5천만 원을 투입을 한다?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파준데도.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환 의원님. 동료인이 많이 기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137쪽에 큐퍼링 원료국 생산자지 지원했는데 이게 지원이 대출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조 지원이에요? 원료국 137조 그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생산 단지에다가 사업 필요성의 투자 효과 일본과 저기 동그라미 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 원료국 안정적 확보해서 그 원료국 그 타교엔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야? 생산단지 장려금이요. 예. 두 번째가 장려금이 있고 장려금은 농가들한테 예. 고시가리 얼마, 네네. 수천비 얼마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가격 알아요? 고시가리는 얼마죠? 40kg나? 고시가리가 헥타에 60. 아니 저기 가마수에 그 40kg 한 가마에 얼마 주냐고? 40kg 4,000원. 4,500원? 4,000원. 네, 4,000원. 투청이 1,500원. 1,500원.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늘어나지 않았네 지원금은? 예. 그럼 단지가 늘어났다고? 예, 단지량이 늘어난 겁니다. 단지량이 뭐가 늘어나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예요. 단지 안 12.4헥타에서 이거 14. 농협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업무 보고 때 이거 단지 늘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늘렸잖아. 주보는 농업 단지가 혜택이 많아요. 일반 농가보다 많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일반 농가는 어떻게 지원해 줄까? 나는 그 질문도 많이 했었잖아. 예. 이거 이게 국무식으로 이거 저기가 추경 예산 쓰는 것 같은데. 그 사업량이 추청 1900 변경전이 1900, 1600이었는데요. 이거 자료 어디서 뽑은 거예요? 고시가 1900이고 사업량이 전에요. 추청이 1600이었습니다. 근데 고시가 변경된 게 2676 헥타고요. 추청이 1599 헥타입니다. 늘어난 게요. 이게 자료 어디서 뽑은 거냐고 어디서? 저희 농협과에서 한 겁니다. 이게 농협하고 같이 해서 뽑은 거야? 예,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럼 오송농 법인 회사에다가 별을 저기 수매해도 장려금 다 주는 거예요? 농협 말고 오송농 법인 회사에다가 내가 별을 수매하면은 장려금 받을 수 있냐고? 원료국 생산단지 지정된 데 농협 안중, 송탄, 평택, 팽성농협, 오송농협 회사법인. 그리고 오송농협에도 예. 별을 수매하게 되면 예. 그 장려금 받냐고? 예, 거기도 갔습니다. 이거 조사해봤어요? 오송농협에서 하는 거?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생산단지 늘어나지 않아서 다시 조사해봐. 내가 지금 변경된 겁니다. 이게. 이게 슈퍼링이가 단지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안 늘어났다니까? 이거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저기 조사해 네. 보시고요. 예,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4,600 몇 킬로가 늘어났죠? 헥타르가 늘어났죠? 4,275 헥타르가 늘어났죠? 사업량이 4,275 헥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량이 그러니까 고시가리가 2,676 헥타르고 예. 추정이 1,599. 예, 맨 처음에 1,599.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억 세웠을 때는 고시가리가 몇 헥타르였어? 1,900 헥타고요. 1,000, 추청이 1,600이고요. 1,900 헥타르. 추청이 1,600 헥타고요.
1,600이요? 예. 줄어들었네 추청은? 예, 고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아니, 고시까지는 네. 한 770 헥타르 정도가 늘었는데 네. 그러면 추청은 지금 1,900 헥타르 추청도 1,900이고 저기 고시까지도 1,900이었어요? 추청은 1,600. 1,600. 예. 600이면은 한 10,000 헥타르 정도 늘어 1,000 헥타르 정도 늘었네. 그리고 추정이 몇 헥타르였어요? 1,900? 추청 변경이요? 예. 아 천- 전에. 전해가 1,600이고 추청이 변경이 1,599. 그러면 줄은 거 아니에요? 예, 1 줄었습니다. 1헥타. 그러면서 고시가 늘어났습니다. 1,900에서 2,676. 1,900에서요? 예. 그러면 한 770 헥타르 늘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16억을 지금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디서 지금 받아가지고 이걸 각 농협별로 이제 이거 농협별로 늘어난 헥타르하고 네. 소재지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근거로 이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천 같은 경우는 한 776 헥타르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 뭐 추정은 따질 것도 없고 1헥타르니까. 네, 고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네. 농협에서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소재지가 어떻게 늘어났다. 네. 저기 근거 자료 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걸 뭐 따지지. 그거 없이는 뭐 숫자 상으로 따져봤자 의미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이거 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138쪽에 한밭 대비 용수개발 사업 해가지고 국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같이 붙었네. 그 이제 상습적인 용수 부족, 영농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급수차를 임대 지원했는데 급수차 임대 지원해주면서 저기 자부담 받았어요? 농가다 그 국비하고 12. 아니 차 한 대 하면 10만 원 달라 그랬다며. 농민들이 그 급수차 한 대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10만 원 달라 그랬다며. 자부담 없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소리요? 이 급사 지원은 얼마나 했어요? 그 예산서 그만큼 다 썼어요? 아직 남았습니다. 얼마나 썼냐고 급사 지원. 지금 한 70%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 이걸 감을 때 논에다 많이 그 공급해줬어? 저 밭에다 많이 했어? 아니 저기 논이나 밭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 부대에서 전에는 몇 차, 답에는 몇 차, 그거 안 했어요? 조사 안 했어요? 그냥 주먹구시로 그냥 다 지원해달라면 다 해준 거예요? 예, 그 농민들이 지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은면동에다가 예산을 준 거야 다? 네, 그럼 은면동에서 해달라는 데 다 해준 거라고? 네. 그리고 조사를 해야지. 답에는 몇 차, 전에는 몇 차, 그런 걸 알아야지. 그냥 그 가문대책 예산 지원 막 내려왔다라 그냥 무작위로 막 쓰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자체 조사를 해줘야지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 파악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봐요. 네, 그 자부담님 10만 원 달라고 했다는 게 급차가 와서 그 10만 원 달라고 했다더라고. 그다음에 138쪽에 이 저수지에 준설 작업을 했는데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하는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제가 하나 할 예를 들을게요. 홍을리에서 옥길리 가는 쪽에 농어촌에서 다리 교량을 새롭게 놨어. 근데 다리 교량을 새롭게 그 하천인데 새롭게 놓으면서 깊이 파가지고 이 물이 급수적으로 그냥 쭉쭉 빠져나가. 근데 홍수 때는 좋은데 그 위가 그 물을 덤핑해서 양수장을 활용해요. 그 물이 다 나가니까 그 또랑물이 그 저기 양수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래도 올해 못 심는데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거든. 못 심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물이 공급가 안 돼가지고 아마 저기 기반조성계 보도급사무소에서 뭐 기한하고서 언론 거 없어요? 예, 그뭐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네? 급사무소에 보고받은 거 없냐고. 아니, 시장소에서나. 제가 현장도 가고 그 보승회 개발기자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다리 공사를 하면서 교량 공사를 하면서 그전에는 그 다리 공사 하기 전까지 물 흐름이 약해서 그 양수장으로 그 물줄기를 가서 줬는데 교량 공사 하면서 그쪽에 물이 그쪽에 빠져요. 그러니까 양수장 펌핑을 할 수가 없어. 그 기반공사로 민원이 갔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우리 내가 갔다 왔다니까. 그 개발기장하고. 그게 이제 공사를 기반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간 거예요. 기반공사에서는 그 저기가 아무 대책이 없어. 교량을 새로 놨는데 그래서 이제 보를 쌓아놨어요. 저 농어촌공사에서 보를 네. 가만히 보를 쌓아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보를 설치해 주든지 그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 주든지 수문을 만들어 달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거 사업비 많이 들어가니 거기서 줄기를 흘려줄 수 있는 거기다가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덤핑해서 올려주면은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해 줬거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기반공사에서는 안 해요 거기들이. 권위가 가도 그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내가 양쪽으로 시에다 다 넣어주라 그랬거든. 그 저기 보수공회 개발계장하고 저기 기반조성계장이 예, 확인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동료인이 얘기했지만 대형관정 그 파는데 대형관정 파면 그 주변 바운다리에 소형관정들이 물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물이 이제 대형관정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의원 하기 전에 그 석정이 주였는데 내가 농관리를 하다가 이제 의원하면서 딴 사람한테 그 넘겨줬는데 올해 뭘 하나도 못 심었어. 그 관정이 소형관정이 3개가 있는데 1시간 이상 모자를 돌려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현장 왔었지요. 손성주 주무관이 왔는데 거기서 관정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읍사면서 조사하기를 뭐라고 조사했냐면 그 옆에 원룸이 있어. 원룸에서 대공관정 파서 그 상수 저기 물을 공급해 받고 있대.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10,000평 이상이 넘어 있고 주변 바운더리가 그 대공관정 판다고 했더니 원룸에서 반대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대공관정 파는데 또 파면은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명은 대공 반전을 파게 되면 그 주변 바운다리에 일반 지하수 물이 안 나오냐. 한 군데가 나와. 한 군데는 나오는데 3군데는 안 나와. 그런 영향이 있다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바로 원룸에서 대공 반전을 파가지고 그 주변 바운다리에 가까운데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와. 그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가물어서 안 나온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이용한 거를 대공관정 파면 안 됩니다. 자기 급수물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거기 선적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다 팔지. 교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좀 실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게 평가서에 정당성이 나와야 그럼 대형관정 판대서 또 대형관정 팔면 거리수 얼마를 줄일 거 아니야. 그거 평가에서 일단 나오는 거죠. 조사 실적을 따져. 그래도 여기까지 조사해봤는데 몇 미터를 거리를 두고 그 대공관정 파야 돼? 예, 영향평가에서 거기 다 나와요. 아니 전에 했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례를 위원회 당제 그 물어보라면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서 그런 실증이 있으니까 대공관정이 팔래도 지역 주민들이 대공관정 팠을 때 그 주변 바운들에 물이 마른다고 했을 경우 대공관정 파기가 힘들어. 그래서 민원이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그게 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영향이 이제 그거로 인해서 사전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영향 평가 절차가 있고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시가 도는 복합도시 돼 있어가지고 수로를 받는 목리구역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토지마이 많다고. 네, 그럴 맞습니다. 때는 자발 개인적으로 소형관장을 다 팠어요. 네. 근데 소형관장은 뭐 50m 간격을도 나와 소형관장 권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대공관장을 팠을 경우 영향력이 따르면 그 소형관장 하나도 못 써. 이게 이제 그게 안 개인이 파는 대형 관정을 팔 적에는 영양 평가 없이 그냥 하는 사례들이 아니 있는 것 그건 같습니다. 상관없고 지금 물이 계속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금년도에 가물어서 안 나온 건지 그 주변에 저기 원룸단지에 대공관장을 파서 그 사람들이 급수로 쓰고 있어서 물이 그 주변에 안 나오는 건지 그것도 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악에서 대공관장 그 이장들한테 물어보면 대공관장 하나도 못 파게. 주변에 소형 관정에 영향을 미치기 그렇지, 때문에 못 파게 하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은 아직도 지하수를 써먹어. 상수 공급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자기네 집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반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대공관정을 용사용으로 하긴 좋은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대공관정 파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저기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만 해주셔요. 좀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희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 지금 50mm 해가지고 전기를 넣는 거하고 얻는 거가 두 종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50ml하고 100ml하고 그러면 몇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2군데요. 예? 22군데. 22군데요? 네.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중 22군데 안중 5개, 통복 안중 5개, 통복 8개, 서정 4개, 손복 2개, 중앙 3개고요. 안중 5개, 통복 통복 8개. 8개, 8개, 서정 4개, 서정 4개, 송복 2개, 송복 중앙 3개. 예.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설치해서 우리가 도면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도면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소방서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50mm 가지면 전부 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50ml가 17개고요. 아니요, 50m짜리를 50m짜리가 17개소. 예. 그리고 100m짜리가 100m 5개입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전국 참가가 300만 원이 지금 증액을 됐는데 몇 박 며칠이에요 이게요? 2박 3일 2박 3일이요? 근데 평상시에 했을 때는 1박 2일에서 1박 2일에서 2박 3일이요? 예. 그리고 133페이지 농업정책과 저기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에다가 지금 이거를 준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 본재산에서도 지원해 준 거 있지 않나요? 13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네.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에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인데요. 네. 소재지가 어디예요? 요거는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가 누구냐니까요, 그게. 그 협동조합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대표를 정확히 아니, 협동조합의 대표는 있을 수...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 자금 사용 계획이 여기 그쪽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 로컬 푸드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아유, 진짜.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건지를 알아야 지역 내 경로당 작곡 지급이 400만 원이고 노인 일자리 인건비 200만 원, 지역마을 노인의 효도 관광비 300만 원, 독거노인 경로 쌀부식 제공 500만 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 일환인가요? 나온 걸로 판매처에 돈을 대주는 거네 그러면? 예, 고령자 일자리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고령자들 농사들 녹화풀에 가서 센터에다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고령자들. 저기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국장님이 한 거를 좀 자료로 줘보셔요. 예. 이게 아무리 저기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지만
위에서 목적되고 어떤 뭐 좋지 않은 말로요 작업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우리는 매칭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더라고. 알지도 못하는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했을 때는 알고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고는. 그리고 134페이지는 지금 사업 포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전부 다 할 때 대상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 사업비 올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펠렛 보일러도 그렇지. 지금 이거 뭐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지. 에너지 절감 사업,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반납했을 때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무슨 사업할 때 페널티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많이 돈 주면은 뭐 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러나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는 뭔가 태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페널티를 줘야죠. 네. 뭐 3년 동안에 뭐 사업에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요 평택 농협에 대해서 지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반납되는데 돈 예산 편성해주고 싶겠어요? 이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네. 저 펠렛 지금 이거 펠렛 그 구하기 쉬워요? 원재료? 지금 기존에 한동안 이거 펠렛 해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펠렛 태우는 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예, 예. 포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한 사람들도 지금 끌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포기가 된 겁니다. 이게.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아예 이걸 도비고 뭐고 나발이고 다 아예 오늘 같이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누가 잘해 먹었죠. 네. 예? 아주 잘해 먹었죠. 아주 이거 잘해 먹고서 지금 이제 이 모양 요꼴 된 건데. 이렇게 사업 포기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국비가 내시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했다고 해주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벌써 와가지고 사업 포기가 돼가지고 못했다면 문제가 신청 자체가 문제가 정확한 검증이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알겠습니다. 3년 동안에 어떤 사업비에 편성해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좀 제재는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무선 헬기 지원 도비가 지금 3천에다가 지금 12가 7천 붙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전 농협으로 가는 농협으로 거죠. 가는 거죠. 예. 우리 농협으로 가는 무인 헬기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본 예산에도 있잖아요. 모자라서 또 해달라는 건가요? 무인 헬기 지원 헬기 구입비입니다 이거. 헬기 구입이요? 헬기를 1억에 살 수 있나? 자부담 50% 있어도 도비가 3천만 원, 12, 7천,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헬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입했다면 우리 지금 몇 대 구입해서 줬어야 되는 건데? 한 대 가격입니다 지금. 그러면 헬기를 사주면 앞으로 농협에서는 헬기 지원해달라는 돈을 몇 대 정도가 평택시 농협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은 2억짜리니까 뭐 1년에 뭐 한 10대씩은 못 사주니까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이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드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업에 대한 변경 요인도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예측하고 이제 실무적인 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인 헬기 말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무인 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조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2억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인 헬기 여태까지 지원해 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네, 농협별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무인 헬기가 계속 구입해 그게 뭐 하루 이틀 뭐 1, 2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구입하면 총 수요 예측을 봐가지고 우리가 몇 대를
어디에다가 몇 대를 어떤 농협에다가 만약에 이전을 해준다 해도 몇 대씩을 사주면은 몇 대면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2년 동안 사주겠다, 3년 동안 사주겠다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계속 이거 무인회계 지원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거는 이제 별도 저희가 이번 하고서 추가 사항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이제 기종이 변경되고 하는 사항이라 추가로 대체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시에서 예산이 붙여가지고 올라오면 검토가 돼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책 지원이 내려온지다 보니까 저 위에서도 이제 아직 변화가 안 간 사항이라 저희 나름대로 이제 내려오는 정책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의해야 되는 사항. 평택시 현실에 알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헬기 사주는 거구나. 우리가 1억 주면은 지네가 1억 보태가지고 그냥 헬기 사가지고 운영하는구나.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135페이지 밑에 과수 계약 재배 하나는 이전 재원을 하나는 6억 정도를 6억 4천을 삭감을 했고 하나는 좀 3억 1천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자본 보존 사업이고 과수 계약 재배 출하 지원인데 하나는 6억 4천을 삭감을 했고 하나는 3억 1천을 또 새롭게 올렸어요. 어떤 이유예요, 이거는? (135페이지) 하단 민간 이전. 저온조장고 하나 하고요. 벼계약 재배 관련된 거하고 두 가지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는 6억 4천을 지금 삭감을 시켰잖아요. 네. 위에 3억 1천을 올렸고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온저장고의 숫자가 뭐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은 이전 재원인데 사업 보조로 갔던 거를 민간 경상 자본 다만 글자가 틀린 건 민간 경상하고 사업 보조해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본하고 경상이라는 말만 틀려졌어요 지금.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하나는 이제 저온저장고인 개보수비에다가 이제 벼 계약 재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벼요? 이건 네. 배인데? 과수라? 이건 배 같은데 지금? 배 계약 재배된 네. 겁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비 한개소고 네. 벼 아니 지금 그러니까 배 계약 재배에 대한 제가 묻는 의지는요 국장님 6억 예. 4천이 왜 삭감됐고 왜 그래 3억 천은 그래 저 저운전장기 수리비 한 군데다가 그다음에 배 계약 재배했는데 한 군데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럼 6억 4천은 왜 삭감을 된 건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시 변경이 돼서 된 겁니다. 국비 내시. 아 그러면 같은 관항목인데 내시 변경을 했으면 삭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이 편성을 따로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저기 137페이지 수박재 포장재 지원 사업은 몇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37페이지 수박이 네 농가요. 네 농가에다가 예. 여기가 그러면은 네 농가? 아홉 농가입니다. 5.5 헥타입니다. 전체는. 5.5 헥타입니다. 그러죠. 아홉 농가요? 네. 예. 아홉 농가가 자기네가 어떤 특산적이다 이제 해가지고 네 농가는 또 도매상에 출하하는 농가고 예. 이제 나머지 5 농가는 이제 출하 안 하는 농가.
그러면 내농 결국은 지원은 내농가 쪽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지원해주면 안 돼요. 로컬 푸드가 밑에 있지만 로컬 푸드가 만약에 정착이 돼가지고 걷다가 자재를 해준다 그러면 뭐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예. 평택시 농산물 로컬 푸드에서 나온 거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농민들이 못 돈을 갖다가 쓰면은 우리는 바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돈을 빼다 쓴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팽배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나올 거예요. 여기 1년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알아요? 그런 거 조사해보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니까 갖다 쓰는 사람이 최고다 해서 쓰는 건지 그거 판단해보셨어요? 그래놓고 올린 거예요 이거? 연간 수익이 얼마 나는지 연간 수익이 정말 월급 보통 타시는 분보다 밑에라 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해주는데 연수입이 더 높은데도 해준다면 잘못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7만 6천 톤 정도 킬로그램 정도 해서 이제 1억 4,800 정도. 그러면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났다 안 났다는 대충 나오잖아요. 계산해 보면. 네. 그러면 고가 수익을 올리는 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민의 돈을 갖다가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적정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137페이지 저수진의 미불용지인데 지금 물론 미불용지 사줘야겠죠. 3억을 잡았다가 지금 1억 4천을 지금 또 추경에 또 올렸어요.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기정 예산을 잡을 때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땅은 공시지가가 있을 거고 우리가 사들이려고 했던 평방미터가 있을 건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사업부서 했다 그러면 사업 하나도 못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들 하잖아요. 공사도 하고. 근데 아무리 미불용지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이거 살림 되겠어요? 지가로 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가가 있으면 막말로 1000평방미터면 1000평방미터에 공시지가 해가지고 공시지가에 뭐 우리가 보상가가 보통 해면 뭐 1.3배, 1.5배 해가지고 보통 사업비 예산을 잡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저수진에다 내지다 보니까 저평가를 했다가 주변 지가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된 요인을 실제적이게 하다 보니까 차익이 발생돼서 어떤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공시지가가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 1.8배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럼 거의 근사치에 나온다고요. 근사치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0% 지금 기정 예산에 보면 총 예산에 지금 한 30% 정도를 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45페이지 지금 에코센터 지금 주민센터 저긴데 이거 주민들이 쓰는 거 전부 다 그 부서에서는 자연순환과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검증을 한 거죠. 서류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 같은 건 다른 데다 좀 자문 좀 구해보고 이게 적정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주민수건 사업이고 기금도 있고 지금 뭐 해가지고 있는데 제일 의심되는 부분이 다 그러시진 않고 일부가 나쁜 생각을 갖고 솔직히 콩고물에 관심이 있으면 일이 잘못되더라고요. 그런 예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이것도 맨 처음서부터 에코센터에 지금 주민지원 사업이 들어간다면은 체계를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결산은 철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집행하는 이만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44페이지 지금 도비 지원인데 이건 새우 양식은 어디다가 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도 새우 양식 해는 데가 있나? 지금 관내 양식업이 12군데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팽성에 3군데, 안중에 4군데, 포승 1군데, 청북 2군데, 오송, 현덕 1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차수막 하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요. 요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차수막 위에 이렇게 그 이제 바닥 그 흙바닥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까는 시설입니다. (147) 147페이지요. 시설비 마을회관 노인정 등 소규모 태양광 설치 7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7개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환경유생가로 내려온 거예요? 자연환경이라? 올해 그 신규 사업을 온실가스를 정책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최초로 그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한 거지? 예,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3월 달에 이제 확정해갖고 이제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도비 50%, 12-50%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세입인데 3,300만 원이 지금 줄었거든요. 기정액에 5,300을 잡아놨다 3,300으로 줄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자 수입이 기정 5,300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3,300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2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7페이지)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인데 5,300을 예상을 했다가 들어오는 돈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 수입 예측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이자 수입이 이게 지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사업이면은 돈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몇 프로의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계산 딱 해가지고 하면 이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5,300에서 3,300이 세출이 줄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아니지 세입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정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자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 이전 주변 사업이나 이 특별하게 지금 이 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시는데 물론 그 동네에다가 틀림없이 뭐 법적인 해줘야 되는 건 있는데 결산 철저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결산을 철저히 안 보다 보니까 그냥 별 소리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이런 데서 솔직히 잘못하다 보면은 구설수에 오를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태양광도 지금 제가 일일이 안 따지고 싶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태양광도 보면은 똑같은 3kg인데 가격이 지금 틀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호수를 좀 그물 좀 발라주나? 3kg면 태양광이면은 기계 자체가 하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만약에 어디는 뭐
280만 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는 뭐 300 몇십만 원짜리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키로수가 틀려지면 틀림없이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용은 보통 3kg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변 사업비에서 들어온 것들도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가격이 틀려요 지금. 그런 거는 왜 가격이 틀린 건지 회사가 틀려가지고 어떤 부분에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는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하나 하고 끝내. 해. 지치겠어. 국장님 아까 그 로컬푸드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시장님께서 로컬푸드 관련자들하고 뭐 미팅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약속을 지키셨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 로컬푸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에 관련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짐작밖에 안 되걸라요. 그래서 내일까지 자진 철회를 하시던지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4월 10일 날 저기 이제 인계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사차 왔었어요. 그때 만나면서 이제 건의됐던 사항을 이번에 반영되게 된 건데요. 인수 인계가 늘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제 되는 지금에까지 이제 논란에 됐던 그 사항에 이제 그 주체가 그때 이제 주체 형성이 그때 이제 모집되면서 법인을 구성하면서 법인 구성 주체들이 이제 와서 인사했을 때 이제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요. 왜 그 지금이- 법인이 그걸 인수를 해야 되죠? 자, 그 차후에 그 얘기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내일까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세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일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내일은 그 사항 이번 예산은 뭐 정리하면서 올리는 아니 것도- 잠깐만,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내일까지 그거 해명이 안 되면은 내일 이제 뭐 자진 철회를 안 하시면 내일 그거에 대한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이번 철회하고 다음들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예산은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삼 의원님. 네, 유영삼입니다. 127조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조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하고 그 밑에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이런 약품들은 127조입니다. 여기 최종환 의원님. 아, 거긴 근데 이런 약품 127조요. 제가 잘못 가졌네. 세입 산업환경국 얘기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축산과 예, 세입 말씀하시는. 네, 127조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 구제역 예방 백신, 이런 약품들은 그 시중에 이렇게 공인된 약품들인가요? 그 구제역 백신은 시중에서 살 수가 없고요. 네네. 정부에서 그냥 일괄 내려주는. 아, 내려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역 가축약품회사 예. 이런 데서 납품받는 곳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는 구제역 백신은 일반 약은 그렇게 되는데요.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이제 그 소규모 농가는 저희 시에서 공급을 하고 그 일반 큰 규모는 축협을 통해서 구입하도록만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일반 그 가축약품에서 구입하시는 건 없어요? 전혀? 예, 정부에서는 그렇고 일반 판매는 막아놨습니다. 지금. 아니 다른 평택에서 예. 이 축산 관련 이런 관련해서 일반 약품 회사에서 구입하는 건 전혀 없어요? 예, 구제역 백신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제역 약품 외에 다른 약, 동물 관련해서 다른 약은 가능합니다. 다른 약은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참 많으네.
발전소 주변 공익사업에서 보면은 지금 진인용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공동사업에서 CCTV가 540만 원 정도가 해가지고 2개소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 지원사업 신청에서는 마을에 관해서 똑같이 설치하는 게 지금 보통 CCTV가 2천만 원 되는데 2천만 원이면 이거 마을마다 수의계약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입찰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가면 저희는 이제 위원회에서 진입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입면으로 이거 내려 보여줄 겁니다. 예산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두 군데니까 네. 그렇다 치지만 2천만 원이 지금 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 지금 천연가스 지원사업 신청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에서 통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줘가지고 해준 게 나중에 가서 수리 부분이 됐던 뭐 했던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 부분은 이제 포섭에서 이제 집행하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지시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아놓으면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뜻 봐도 지금 몇 개가 되는데 네. 그러면 10개만 모아놔도 2천만 원씩 잡아놨으면 2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을 봐가지고 향후 정확한 계약서에서 AS는 어떻게 해준다 해가지고 딱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포섭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가뭄이 들지 물론 평택시에서는 좀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대공 지하수 지금 뭐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다 전부 다 정말 엉망이잖아요. 자기 개인 거로 내가 총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관리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네. 먼저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사업 계획을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게 그 예. 총체적으로 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바다하고 과수원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계획 좀 해주시고 어저께 그 축사 조례했으니까 이거 얘기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서로 조정할 건지 그 네. 타협 계획도 좀 합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얘기 나왔으니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